자, 회귀 모델 평가 지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기출 풀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분리와 회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회귀 모델은 주로 선형 회귀 분석,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 있는데요. 의사결정 트리도 있고요.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회귀선을 이제 구한 다음에 그 회귀선에서 얼마나 이제 원래 값하고 차이가 나는가 이런 거죠. 그 예측 값들이 실제 값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가. 그래서 실제 값과 차이가 나는 것을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차를 그래서 오차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는가 이겁니다. SS는 뭐 오차를 다 제곱해서 합을 구한 거 그걸 하나의 값으로 표현한 게 SS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계수 R 스퀘어 이 결정계수가 높을수록 이제 좋은 건데요. 모델 예측이 좋은 건데 이 R 스퀘어 값을 구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모델, 특히 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는데 독립 변수라는 것은 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겠고요.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 보면은 요 그래프는 y는 bx 플러스 c의 의 공식으로 수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선형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기서 x의 값에 따라서 y가 결정이 되잖아요. b와 c는 상수고 그렇기 때문에 x의 값에 따라서 y가 변할 때 x를 우리는 독립 변수, y는 종속 변수, x에 종속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실제 요런 값들이 뭐예요? 실제 값입니다. 실제 값. 자, 이런 실제 값들을 가지고서 이와 같은 회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회귀 모델이에요. 회귀 모델은 바로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x값을 딱 넣으면 그쵸? x값을 30을 여기서 넣었다. 그러면 이 회귀식의 어떤 값이 y값이 나오겠죠? 이거를 예측값이라고 합니다. 실제 값은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값은 여기 20일 때는 여기 10일 때는 여기 점들이 다 찍혀 있잖아요. 이게 실제 값인데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대표하는 선형 회귀식으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값은 관측값 이런 점들이고요. 예측값입니다. 그리고 y의 위에 head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뭐의 평균? 관측값의 평균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부분, 이게 예측값이잖아요. 여기가 예측값이잖아요. 그럼 실제 값이 있고 예측값이 있으면 거기에 값이 차이가 나죠. 이걸 오차라고 하는데 이 오차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예측 성능이 좋겠죠. 네, 그래서 회귀 모델은 모든 오차를 최소한으로 해주는 그런 선형 회귀식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 오차값, 여러 개의 값을 대입했을 때 실제 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다 더한 거 또는 제곱해서 더한 거 이런 것들을 가장 줄여지는 식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오차는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겁니다. 자, 오차 제곱 합이라는 것은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더한 값을 말합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성능이 안 좋겠죠. 그렇겠죠? 오차가 크니까 왜 제곱을 했을까요? 오차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곱을 하면 전부 다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차라는 것은 뭐 절대값을 쓰거나 또는 제곱을 써가지고 그 값을 더하게 됩니다. 자, 아래
에서 아래 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SSE라는 것은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것을 이게 뭐 10번을, 뭐 여기는 9번이네요. 반복했으면 그걸 다 더한 것을 말합니다. Sum Squared Error SSE. 회귀모델 평가 지표도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자, 여기 표는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실제 값이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값이에요. 그런데 회기식에 i1을 넣었더니, 회기식에 값을 넣었더니 예측값이 10이 나왔어요. 2를 넣었더니, 2를 넣었다기보다는 두 번째, i가 두 번째는 실제 값하고 예측 값하고 차이가 10이, 예측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세 번째는 12, 13, 14, 15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오차라는 건 뭐예요?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거입니다. 0, 12에서 11 빼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1, 1. 합계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제곱해 줍니다. 오차 제곱. 0, 1, 4, 1, 1, 0, 0, 1, 1, 9. 자, 1, 1.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9가 되죠. 즉, 이 9가 바로 오차 제곱 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크면 클수록 좋지는 않겠죠. 평균 제곱 오차라는 것은 오차 제곱합의 평균입니다. 오차 제곱합, 이건 점점 횟수가 많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쵸? 이것을 횟수로 나눠주면 9죠. 9번 이렇게 측정을 했으니까 9로 나눠주면은 1이 됩니다. 평균. 오차 제곱합의 평균. 자, 이걸 쓰는 것이 평균 제곱 오차. 그래서 이것을 측정 단위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수식을 보면 m mean squared error. 자, squared error가 이거죠. 여기까지. 이거를 n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 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제곱근 오차는 뭘까요? 평균 제곱 오차에 루트를 취한 값입니다. 이게 원래 다 제곱을 한 거잖아요. 다 제곱을. 그러니까 이걸 원래 값으로 루트를 취해 주는 거죠. 제곱근 오차는 루트 1이니까 1. 여기다 제곱근을 취해도 1입니다. 예. 자, 평균 제곱 100분율 오차. 평균 제곱 100분율 오차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100분율이 들어가면요. 자, 여기 보면 오차죠. 자, 오차를 원래 값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100분율이 나와요. 몇 분의 몇 이렇게. 자, 이것을 제곱합니다. 그쵸? 그리고 n으로 나누면 평균 제곱 이 오차가 나오고요. 거기에 100 곱해주면은 평균 제곱 100분율 오차가 나오는 거죠. 자, 예제 한번 보면요. 우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거 100분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까요?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고요. 거기에 실제 값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0에서 여기서 실제 값 10을 나눠주죠. 이건 0이 됩니다. 자, 실제 값, 예측 값 오차에서 실제 값으로 나눠줍니다. 오차에서, 오차 제곱에서 실제 값으로 나눠주게 돼. 아니죠. 오차가 있으면 예, 오차가 있으면 오차 제곱 오차 여기가 잘못됐네요. 100분율은 마이너스 2 y에서 10에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10분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10분의 마이너스 2의 제곱. 예. 예, 수식이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쭉 더해서 그렇게 더해보면 여기는 오차 19 이렇게 되죠. 이걸 합계를 한 다음에
썸 한 거죠. 그리고 n으로 나누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8.35 정도가 나온다. 계산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게 평균 제곱 백분율 오차입니다. 이 수식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평균 제곱근 오차는 평균 제곱근 로그 오차는 평균 제곱근 오차의 로그를 취한 거고요. 예, 요게 평균 제곱근 오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의미만 수식을 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로그를 취해서 평균 제곱근 오차의 로그를 취한 값에서 아까 평균 제곱근 오차가 어떤 거였죠? 여기 평균 제곱근 오차에 여기에 로그를 다 취한 값을 말합니다. 이건 왜 로그를 취하느냐면 로그 함수는 큰 것을 작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큰 수의 변화를 작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상치에 좀 덜 민감하게, 즉 전체적으로 숫자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제곱근 오차에 로그를 이렇게 씌우면 그게 평균 제곱근 로그 오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두 다 회귀 모델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평균 절대 오차는 MA, 이것도 많이 쓰죠. 왜 굳이 제곱을 했다가 다시 또 로그를, 루트를 씌워요? 제곱근을 씌워. 그러지 말고 그냥 절대값을 평균하자라는 뜻입니다. 절대값이 오차가 있으면 오차의 절대값을 구한 다음에 7이죠. 그리고 거기에 평균하면 0.78이 됩니다.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는 똑같죠. 여기에 원래 값을 실제 값으로 나눈 거에 절대값 그리고 100%를 곱해 줬습니다. 자, 구하는 방식은 이와 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자, 평균 백분율 오차는 이거는 뭐예요? 음수가 있어도 그걸 그대로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에 거는 절대값을 씌워줬죠? 절대값을 씌우지 않은 것은 평균 백분율 오차 그대로.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 이거는 절대값을 씌워준 거. 그래서 그 평가 지표만 보면 여러분들 대충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자, 결정계수라는 것은 총제곱합, 맨 앞에 나왔었죠. 총제곱합이 있고요. 거기에 오차 제곱합, 1 총제곱합분의 오차 제곱합, 이걸 결정계수 R 스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제 회귀 모양의 실제 값에 얼마나 잘 적합하는지에 대한 비율이고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좋습니다.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려면 총 제곱합은 커지고 오차 제곱합은 작아져야겠죠. 예, 그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R 스퀘어 값을 구해보면요. 1 여기는 오차 제곱합은 7이고요. 오차 제곱합 SSE는 7이고요. 평균 제곱, 실제 값에서 평균을 뺀 그 제곱이 17이기 때문에 7분의 17, 그래서 0.588이 정도가 나옵니다. 1에 가까운 값일수록 좋다라고 했습니다. 총 제곱합이라는 것은 예측 값에서 아까 실제 값에서 평균을 뺀 그것의 제곱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값입니다. 자, 회귀 제곱합이라는 SSR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측값의 분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측값이 예측값과 관측값 평균의 제곱합, 예측값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제곱합을 말합니다. 여기
요 수식이 이렇게 빠졌네요. 여기는 총 제곱합은 관측값, 실제값입니다. 실제값에서 실제값의 평균을 뺀 것을 제곱합이고요. 종속변수의 분산을 말하는 건 종속변수 실제값, 이렇게 x값이었죠. 그리고 예측값의 분산을 말하는 게 회귀 제곱합입니다. 네,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냥 그 상태대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요. 수정된 결정 계수, 어드밴스드 R-스퀘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변수의 값이 y가 있는데 x1, x2, x3 이렇게 해서 변수가 많을수록 y의 값을 예측하기가 쉬워져요. 그렇겠죠. 독립변수의 변수가 많아질수록 결정계수 값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의 변수 가지고서 예측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좀 낫겠죠. 그런데 쓸데없는 변수가 자꾸 들어가게 돼서 사실은 예측값을 그냥 높이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 크기와 독립변수의 개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결정계수 값의 증가도를 약간 보정하는 것이 수정된 결정계수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독립변수 개수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쵸? 그리고 보면은 표본 크기도 여기에 있어요. 여기. 표본 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분자, 분모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밑에 독립변수 개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R-스퀘어 값은 적어지게 된다. 즉 반대로 독립변수의 개수를 적게 해주면 R-스퀘어 값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류 모델보다는 회귀 모델이 조금 더 수식이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수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회귀와 분류 모델 평가 지표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과 좀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이 섞여서 출제되는 경향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귀와 분류 모델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회귀와 분류는 종속 변수가 다르지만 해석을 위해 동일한 지표를 사용한다. 아니죠. 지표 자체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대표적인 분류 모델 평가 지표로는 정확도, 정밀도, F1 스코어가 있다. 맞죠. 평균 제곱 오차는 회귀 모델의 평가 지표이다. 맞습니다. 데이터와 모델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평가 지표를 선택해야 된다. 맞죠. 1번이 답입니다. 시계열 자료에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시계열 자료 예측 정확도니까 회귀 모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실t에서의 실제 값이 있고 예측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t는 어떤 특정 시간에서의 오차입니다. 그쵸? dt에서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뺐으니까. 그리고 n은 시계열 자료의 개수입니다. 이 회귀 모델이죠. 자, 첫 번째 MAE는 mean absolute error입니다. 이건 평균 절대 오차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 오차의 절대값을 한 것을 평균을 낸 거죠. 실제값과 예측값 차이의 절대값을 평균한 것이다. 맞습니다. 자, 이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수식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mean square error는 평균 스퀘어드 에러, 오차 제곱이죠. 평균 제곱 오차. 자, 이거는 실제값과 예측값 차이의 제곱을 평균한 것이다. 제곱합을 평균한 것이죠.
네, 이것도 맞습니다. 자, MAPE, 이 퍼센트가 들어간 건 주로 이렇게 백분율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리긴 했는데, 밑에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평균 백분율 오차. 자, 평균 백분율 오차라는 것은, 실제값 빼기, 실제값 빼기 예측값. 요게 ET죠. 그걸 실제값으로 나눈 것을 다 더합니다.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n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거. 이게 평균 백분율 오차고요. 상대적 예측 오차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MAP이라는 것은 MAE가 뭐예요? 이거였죠. MAP이라는 것은 여기죠. 여기에 절대값, 즉 ET 그리고 DT, 여기에 MA이니까 절대값에 n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거. 이게 MAPE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린 답이 됩니다. 실제값과 예측값의 비율의 절대치를 평균한 것이다 는 맞는데, 요 뭐죠? 수식이 틀렸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계산할 때 회귀 모델 평가 지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회귀 모델 평가 지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거 다 회귀 모델 평가 지표고요. FN 스코어는 분류 모델 평가 지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에 가까울수록 좋다 그랬죠. 이 의미는 종속 변수의 변동이 독립 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설명됨을 의미하겠죠. 네, 틀렸습니다. 반대로 0은 종속 변수의 변동이 모든 독립 변수에 의해서 설명됨을 의미한다. 이거 1입니다. 네, 틀렸죠. 결정계수의 값의 범위는 0에서 2다. 맞습니다. 회귀 모형의 독립 변수를 더 많이 추가하면 결정계수의 값은 높아집니다. 변수가 많아질수록 예측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모든 변수를 다 넣으면 예측을 잘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오히려 성능이 이걸 믿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R 스퀘어 말고 이 개수를 반영한 어드밴스드 R 스퀘어 값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3번. 자, 다음 보기 중 결정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독립변수의 수가 적어지면 수정된 결정계수, 어드밴스드 결정계수가 수정된 결정계수예요. R 스퀘어는 커진다. 독립변수가 P가 밑에 있었죠. 그럼 이게 작아지면 R 스퀘어는 커진다. 맞습니다. 결정계수는 표본수가 증가하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작아지지는 않을 텐데 결정계수가 표본수가 증가한다고 무조건 커지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X. 결정계수는 독립변수 개수가 증가하면 커진다. 이거는 맞습니다. 모형에 적합하지 않은 독립변수가 투입되면 결정계수는 증가하다. 적합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독립변수가 많아질수록 개수는 잘 맞출 수 있죠. 증가하는 반면 수정된 결정계수는 감소한다. 이건 맞습니다. 수정된 결정계수는 이 독립변수의 숫자를 분자에다 넣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는 거죠. 답은 2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2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자, 5회 분석 모형 평가 지표에 대한 공식으로 표현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자, MAE라는 것은 평균 제곱 오차죠. 그래서 실제값, 관측값 빼기 예측값의 절대값을 한 것을 평균했습니다. 맞죠? MSE는 mean square error. 스퀘어 하면 벌써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죠. MAPE는 여기 예 맞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RMSE는 여기 n을 1로 빼내긴 했는데요. mean square error의 루트를 씌운 거 맞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선형 회귀식의 관측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MSE와 MAE의 차이는, 이건 MSE와 MAE를 구해봐야겠죠. 자, X의 값이 1, 2, 3, 4, 5입니다. 관측값. 그럼 예측값은 얼마일까요? 예측값은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그래서 1일 때는 12, 2일 때는 22, 3일 때는 32, 4일 때는 42, 5일 때는 52입니다. 자, 오차는 얼마예요? 4. 여기서 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 0이 됩니다. 오차 제곱은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16, 4, 16, 4, 0입니다. 자, 평균 오차 제곱은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8. 절대 오차는 뭐냐면 여기에 절대값을 한 거죠. 4, 2, 4, 2, 0. 평균 절대 오차는 다 더한 거. 12 나누기 5는 2.4. 자, 평균 오차 제곱은 8이고요. 평균 절대 오차는 2.4입니다. 그래서 빼면은 5.6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 회귀 분석, 특히 예측 모형, 회귀 모델에 대한 평가 지표에 대해서 봤습니다. 주로 공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회귀 모형 평가 지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 계산을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